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명도 경희대 특임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고 전쟁이 다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도 다시 오르고 있고 글로벌 경제에 좀 먹구름이 끼고 있는데 이란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핵 문제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봉쇄권을, 통제권을 누가 지금 쥐고 있느냐. 이에 따라서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반드시 미국 해군을 이길 필요도 없다. 호르무즈 해협만 장악하게 되면 결국은 유가하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 공격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해서 배상을 해라. 통행료를 받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통제권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경제 봉쇄 쪽으로 나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국제 경제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 안심되는 거는 전면전까지는 안 갈 것이다. 결국 경제 봉쇄와 경제적인 어떤 이슈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는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전면전까지 가면서 국제 경제적으로 대단한 악재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는 안심하고 있지만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계속 봉쇄가 장기화된다 그러면 그 지역을 통해서 원유 수송이 이제 계속 막힌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회로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 원유와 관련된 수요가 준다 그러지만 이것이 아무래도 전체 원유의 20%를 수송하던 그 공급망이 막힌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배럴당 유가가 $80대에서 잘 안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전에까지 유가가 떨어지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와 관련된 물가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중간 선거 불과 이제 석 달도 안 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초조할 것도 같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돌파구를 지금 원정 출산 금지하고 이민자 단속하고 또 비자 관리 강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지층 결집을 하면서 돌파구 찾겠다 이런 관측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정 출산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근데 그걸 금지시키기 위한 TF를 만들었다든지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는 비자를 그냥 취소해 버린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굉장히 이제 자의적으로 한다는 거죠. 정부적인 어떤 비판을 했다 내지는 뭔가 좀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비자를 취소를 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마가 세력이라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공화당의 지지자들을 이제 끌어모으겠다라는 이제 전략인데 이것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런 전략을 써서 재미를 봤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좀 식상한 데다가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국내 여론도 굉장히 안 좋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도 30% 초반대로 최하 수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기존의 이러한 반복적인 색깔론을 펼친다든지 이런 전략은 먹히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의 공세를 하면서 지금 노리는 거는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다라고 해서 선거와 관련된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해서 일명 세이브 아메리칸 법이라고 해서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아이디를 확인한다든지 시민권을 확인한다든지 우편 투표를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법을 통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이런 세이브 아메리칸 법에 대해서 이견이 많으니까 그러면 비상조치까지도 발동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해서 이게 본격적인 이제 선거 처리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선거 때문에 여야가 세게 격돌하지 않습니까? 이 11월 달까지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민주당의 양당 간의 그 선거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발생하면서 국제 경제적으로도 돌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전쟁 장기화 또 고질적인 생활비 부담으로 민심이 상당히 성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도 큰 부담이죠. 일단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는 소폭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안심하기 이르다 이런 관측 아니겠어요? 네, 다행히 7월, 8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6, 7, 8 이 여름 동안의 물가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그러면 이때 지금 발표된 대로 물가 상승률이 지금 0.1%포인트 이렇게 조금씩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연준에서 보기에도 결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으로써 발생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 발생한 관세 폭탄에 대한 그 우려도 관세가 인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수준도 그렇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분석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9월에 있을 연준의 그 회의를 할 때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동결로 갈 수 있다. 그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제 경제적으로 다행인데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래도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3% 이상 되니까 여전히 높다. 그리고 이게 하락폭이 눈에 띄게 팍 주는 것이 아니라 꺾였다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럴 때 금리를 인상해야 확실하게 목표인 2%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고요. 그와 반대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물가 지표가 점점 개선되고 있으니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오히려 위축이 될 수 있으니까 재정적으로 아니 금융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해서 8월까지는 아마 물가 지표를 더 지켜볼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연준이 선거도 있고 하니 9월에는 금리 동결로 가고 한 12월 정도까지 이제 가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안정되는 걸 보고 나서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분석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